뉴욕 경찰 당국은 맨하튼에 소재한 CNN 건물에 폭탄 협박 전화가 걸려와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12월 31일을 기해 적용되게 됩니다. 최대 시간당 $15가 되는 인상안이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등에서 시행되어 왔던 노인을 위한 무료 콜택시 서비스가 오는 10일부터 재개됩니다. 오늘부터 브루클린 지역의 일부 어린 학생들은 홍역, 볼거리, 풍진 등의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등교가 거부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59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미주 한인의 날 대상 수상자로 뉴저지주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 당선자를 선정했습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금요일 KBTV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 경찰 당국은 맨하튼에 소재한 CNN 건물에 폭탄 협박 전화가 걸려와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 CNN 방송 뉴욕 지국이 한 달여 만에 또 폭발물 협박으로 생방송 중 진행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대피하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CNN은 6일 오후 10시께 뉴욕 지국이 있는 타임워너 센터 빌딩에 5개의 폭탄이 숨겨져 있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생방송으로 뉴스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던 뉴스룸에는 10시 30분께 즉각 대피를 위한 화재 경보가 울렸고 방송은 사전 녹화 프로그램으로 대체됐습니다. Thrown off the air, so to speak, in our normal capacity, and we're standing outside of our building, reporting from the cold 40 degrees. 뉴욕 경찰은 타임워너 센터 빌딩 내 직원들을 전부 대피시키고 일대를 폐쇄한 뒤 폭탄 처리반을 투입해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차량 및 보행자 통제 소식을 전한 뒤 이 지역을 피해달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알려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대피 1시간쯤 뒤에는 스카이프를 통해 생방송을 재개했습니다. CNN 뉴욕 지국은 지난 10월 24일에도 폭발물 소포 배달로 생방송 중 대피 소동을 겪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낮은 임금에 어려움이 많았던 뉴욕 근로자들이 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적용으로 형편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금 인상은 감원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만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난 2년 전에 통과된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12월 31일을 기해 적용되게 됩니다. 최대 시간당 $15가 되는 임금 인상은 그러나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법안이 통과되면서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현재 시간당 최저 $13에서 $15를 지불해야 합니다. 더 적은 인원의 사업체는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인 $12에서 $13 50센트로 조정해야 합니다.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의 임금은 현재 $13 50센트에서 $15불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러한 임금 인상에도 노동조합은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선 임금을 사실상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체들은 이러한 임금 인상에 타격을 받을 것이며 감원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I don't see myself surviving much longer. 쇼핑백을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암셀의 경우 플라스틱 봉지 사용의 감소로 20% 매출 감소에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 상태인데 이번 최저임금을 인상한 대로 주려면 더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뉴욕의 새 법안들로 고충을 겪고 있는 암셀은 감원 바람이 다시 불게 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지역 경제의 청신호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등에서 시행되어 왔던 노인을 위한 무료 콜택시 서비스가 오는 10일부터 재개됩니다. 폴 벨론 시 의원에 따르면 오전 9시에서 정오 사이에 퀸즈 클리어뷰 셀프 헬프 시니어 센터에 전화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픽업 시간과 목적지 등을 예약하면 무료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즈 클리어뷰 셀프 헬프 시니어 센터와 포트 콜택시 업체가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출범한 후 재정적인 문제로 잠시 중단됐지만 벨론 의원이 시의회로부터 13만 달러의 기금을 확보하면서 재개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브루클린 지역의 일부 어린 학생들은 홍역, 볼거리, 풍진 등의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등교가 거부됩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시 보건당국은 홍역 등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역이 발생한 윌리엄스버그, 보로파크 등의 전염병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이후 39건의 발병이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시 보건당국은 데이케어와 프리케이에 다니는 어린이도 최소 한 번의 투여량을, 유치원생에서 12학년까지는 최고 2번의 투여량의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한편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거부한 어린이는 전염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정기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 13일에 열리는 제59주년 뉴욕 한인의 밤 행사의 대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제59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미주 한인의 날 대상 수상자로 올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뉴저지주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 당선자를 선정했습니다. 샬스윤 이사장은 대상에 선정된 김 당선자에 대해 한인으로서 역사적인 일을 해놨으며 그는 로즈 장학금 수상자이고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젊은 나이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의 미주 한인의 날 행사는 과거 한인 선조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한 1월 13일을 기념해 내달 13일 맨하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날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국 LA 한인타운에 있는 공립학교인 로버트 F.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 체육관 외벽에 그려진 우길기 문양 벽화가 한인 커뮤니티의 노력 끝에 지워지게 됐습니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지역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지적에 공감하고 지역사회와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논란이 된 벽화를 겨울방학 기간에 걸쳐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벽화는 2016년 이 학교 벽화 축제 때 화가 뷰 스탠튼이 그린 것으로 한인 사회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배우 겸 코미디언 케빈 하트가 내년 2월 아카데미 시상식 사회자로 선정된 후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틀 만에 사퇴했습니다. 그는 과거 내가 무신경하게 했던 발언에 상처 입은 성소수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내가 원하는 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케빈 하트가 오스카 시상식 사회자를 맡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SNS 등을 중심으로 과거 그의 발언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케빈 하트는 2009년에서 2011년 트윗에서 만약 내 아들이 집에서 딸들과 함께 인형의 집을 갖고 논다면 난 그걸 부수면서 개이나 하는 짓을 그만둬라고 말하겠다고 하는 등 과거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들을 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영국 현지 시간 6일 영국의 대형 통신 사업자 O2 고객 2,500만 명을 포함해 3천만 명 이상이 온종일 휴대전화 데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통신망 공급업체 에릭슨의 소프트웨어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전 세계 11개국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도 대형 이동통신사 소프트뱅크의 모바일 인터넷 접속이 중단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소프트뱅크와 그와 연계된 Y모바일 계약자 수는 4천만 명에 이르지만 피해를 본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구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북극곰들이 식량을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멸종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얇아지면서 북극의 백곰들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북극의 상징적인 동물들을 서서히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북극곰의 경우 5일에서 10일간에 적어도 한 마리의 물개를 잡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중이 감소되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북극곰의 에너지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결국 개체수가 줄어들다 아예 북극의 상징인 흰곰은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북그린랜드의 빙하가 약 4마일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 녹아내렸습니다. 칠레의 경우도 20년 동안 산봉우리의 눈 경계선이 무려 60m 더 위로 올라갔다고 과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보류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어쩌면 인류 역사의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퀸즈 지역 베이사이드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후 10시경에 56의 07 이스트 햄튼 블루바드에 있는 건물 지하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59살의 남성 이스마일 실라가 연기에 질식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경찰은 화재 원인과 실라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스트릿바에서 일하는 바텐더를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래퍼 카디비의 사건 관련 첫 공판이 월요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카디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카디는 지난 8월에 퀸즈 스트릿바에서 일하는 2명의 바텐더에 대한 공격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는 바텐더 중 한 명이 남편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믿고 보복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공판은 오늘 다시 재개됩니다. 뉴욕시경이 플러싱 타운홀 부근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용의자 2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용의자는 지난 3일 오후 7시 24분쯤 46 패링턴 스트리트 앞에서 31살의 남성이 갖고 있는 메이시 백화점 기프트카드를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27장의 기프트카드가 담긴 상자를 현금 3,500달러를 주고 샀는데 돈을 건네준 후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다가와 권총으로 위협하며 휴대전화와 기프트카드 상자를 빼앗아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블룸버그가 선정한 올해를 빛낸 50인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는 홈페이지에 각 부문에서 올해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인물과 단체 50팀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부문에는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방탄소년단 등이 선정됐는데 방탄소년단은 올해 블룸버그 50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지명됐습니다. 한 해 미국을 찾는 한국인 입국자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2017 회계연도 이민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모두 251만 9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219만 7,905명보다 14.2% 증가한 규모로 2013년 이래로 5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미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생 중 절반 가까이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육부 산하 전국교육통계센터가 5일 발표한 대학 졸업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6년 안에 졸업한 이들은 55.5%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4년제 주립대의 경우 사립대보다 졸업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4년제 주립대의 6년 내 졸업률은 55.5%로 4년제 사립대의 64.8%보다 낮았습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아 내 졸업률이 타 인종보다 높았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한남 체인에서 강원도 인제군 특산품 특판전이 열립니다. 특판전을 주관하는 인제군 수출협회는 특판전 개막식을 열고 한인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특판전에는 인제군의 대표적인 황새와 고사리,
취나물, 군드레나물 등 각종 산나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32회기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의 신임 회장이신 홍인석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취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뉴저지 지역에 한인 교회가 250교회에서 한 300교회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한 250교회가 회원 교회로 있는데 네. 이 교회들은 교단이나 교파나 이런 것 상관없이 뉴저지 전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교회가 같이 해야 될 또 네.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해야 될 그런 연합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한 32년째 네. 이렇게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협의하에 이렇게 서로 협의회를 진행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 회장 이번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이 예. 취임 소감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취임 소감은 상당히 그 마음이 네. 무겁습니다. 네. 제가 그 취임해서 처음 드린 말씀도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많은 또 좋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1.5세나 또 영어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저는 그냥 뒤에서 돕는 그런 역할이었나 보다 했는데 네. 또 몇 년째 계속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네. 좀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얘기하셔서 네. 좀 미루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네.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또 그런 또 책임 의식도 느껴서 아주 소감이 이렇게 네.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네. 이 32년 동안에 해왔던 한인 교회를 이제 교회 협의회를 네. 이제 새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참 좀 무겁고 두렵고 네. 좀 걱정스러운 그게 제 취임 소감. 네, 그렇습니까? 그 회장단과 함께 임원진들 구성도 함께 이번에 같이 선출된 거예요? 임원진들은 이제 부회장 목사님과 네. 장로님이 선출이 되시고 네. 그 남의 그 회장단은 네. 이제 저희가 또 그 자체 내에서 네. 조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임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하셔서 되는 건데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임원진들. 부회장에는 네. 장동신 목사님, 네. 장동신 목사님께서 그리고 부회장은 또 평신도 부회장이 네. 계신데 또 이문홍 장로님 네. 계시고 그 다음에 총무로는 박인갑 목사님 네. 지금 2년째 수고해 주시고 계세요. 네. 또 제가 부족하니까 네. 또 우리 경험 있는 목사님께서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총무의 그 힘든 일을 또 네. 감당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서기의 김대호 목사님, 네. 그리고 회계의 육귀철 장로님, 네. 그리고 기록서기의 권광희 목사님 이렇게 계십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다 성함들을 다 알고 계시네요. 외우고 계시네요. 계속 같이 지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시기도 하고요. 네. 또 세대도 교단도 이렇게 다양해서 네.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네.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임원 일들을 이번에 네.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회장님과 그 다른 임원들들은 몇 년의 임기를 지내고 계시는 임원은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네. 1년이 일 년. 네, 거의 1년 주기로 1년 선출 주기로 다시. 선출을 하게 네. 되죠.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을 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임원진들은 네. 그 회장단에서 네. 임명을 하고 선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에서 지금까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합 사역인데요. 네. 연합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네. 각 개교회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네. 있는데 이게 연합으로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보는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역들을 이제 계속 같이 해왔습니다. 전도 집회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그 신년을 처음에 하면서 네. 이렇게 서로 교계가 서로 만나서 서로 기도하고 네. 서로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네. 갖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절 이런 연합 사역은 부활절 네. 새벽 예배를 전체 지금 지역으로 네. 나눠져서 네.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네. 또 청소년 어린이 사역 네. 그 외에
또 이단 그런 것에서부터 또 교계에 또 교회를 지키는 그런 일들은 좀 큰 차원에서 교협에서 또 했고요. 그다음에 한인 사회를 향한 또 어떤 교회의 입장이라든가 또 한국을 향한 네. 모국을 향한 교계의 입장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교계가 대표를 해서 네.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이제 하고 예. 2부 다시 내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2회기 신임 회장이신 홍인석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